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수다떨기의 민홍석. 이승훈 회사입니다. 2026년 1분기도 벌써 중반을 훌쩍 넘었는데요. 요즘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뜨겁죠. 그런데 2분기에는 주식시장 말고도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는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월 3일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로 지난 2월부터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누가 이길까 예측도 하고 결과 분석도 하고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재미나면 재미인데요. 저희는 이번에 좀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정당은 돈을 어디서 받고 또 어디에 쓰고 그걸 유권자들은 어떻게 확인해 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이 정당의 재무제표, 정당의 회계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당의 재무제표라고 하면 기업이나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재무제표로 볼 때 매출, 영업이익, 자산 등을 따지듯이 정당도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어디에 쓰이는지 전부 기록하고 보고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이 정당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지 또 삼성이나 SK, 현대와 같은 대기업에 적용되는 IFRS와의 회계와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정당 회계 제도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당이 뭔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사실 정당이란 단어는 매일 우리가 뉴스에서도 듣고 언론에서 듣지만 막상 정당이 정확히 뭔가요? 라고 하면 선뜻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법적으로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왜 세금을 지원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먼저 이 법적 정의부터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당법 제2조에 따르면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또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뜻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정치적 후보를 내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조직을 의미하죠. 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도 정치적 주장을 하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정당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라면은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정책을 주로 요구하는 쪽이지만은 정당은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적 법을 만들고 또 정부를 운영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는 것에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당은 법적으로는 법인으로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정당은 법인도 아니에요. 우리 법제에서는 정당을 보통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다, 즉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단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체의 성질만 놓고 보게 되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형태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입주자 대표회의랑은 좀 급이 다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정당만큼은 사실 우리 헌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헌법 제8조의 별도 조항이 통째로 들어갔을 정도로 민주주의에서 아주 특별한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이 일반적인 사당 조직과 다른 핵심적인 포인트는 먼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들을 헌법에서 보장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정당의 운영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회계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국고보조금의 어떤 헌법적인 근거인 셈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당이 만약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강제 해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이 이 조항에 의해서 해산된 바가 있고 벌써 이것도 10년이 넘은 일로 볼 수 있겠네요. 보호도 받고 해산도 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어떻게 보면 통로인 만큼 세금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만큼 투명성에 대한 의무가 아주 엄격하다는 것이 특징이겠죠. 세금 받는 만큼 국민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이제 이야기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도구가 역시 숫자일 것이고 오늘의 주제인 정당의 회계보고서, 재무제표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의 자금 관리를 규율하는 법이 뭘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처럼 외부감사법이나 이런 건 아닐 것이니까요. 크게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자금법입니다. 정당법은 정당의 설립이라든지 운영 전반을 다루고 있고 정치자금법은 이제 이 말 그대로 정치에 쓰이는 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정치자금법이 아무래도 회계랑 또 연관된 조항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주제와 가장 밀접한 조항이 제40조 회계보고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당 후원의 공직선거 후보자 모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이 적고 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어떤 제재들이 있나요? 처벌은 상당히 셉니다. 허위 보고나 누락이 있으면 해당 금액이 이제
2배를 환수당하고 2배. 아예 보고를 하지 않으면 뭐 보조금의 25%를 받아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플러스 이제 뭐 형사 처벌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기업이 주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증권거래소가 이제 감독을 많이 한다면 정당은 결국 선관위가 감독한다는 차이가 있겠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회계 장부라던가 출납 서류를 검토할 수도 있고 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허위 기재라던가 불법적인 지출이 발견되면 뭐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금융감독에 어떻게 보면 유사한 역할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당도 외부 회계 감사를 받냐라고 하실 텐데요. 네, 받습니다. 회계 보고를 할 때 단순한 숫자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정치자금법 제40조 4항에 따라서 수입 지출 명세서, 뭐 영수증 등 이제 증빙서류 사본과 예금통장 사본 뭐 이런 것까지 함께 첨부를 해야 합니다. 감사 보고서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41조에 따라서 회계 보고 전에 대의 기관이나 예산 결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자체 감사기관에 감사 의견서도 붙여야 합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또 중앙당과 그 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단계가 더 있는데 해당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인회계사가 감사 의견서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해당 당원 소속이 아닌 공인회사가 또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공인회계사가 뭐 정당인 장부를 좀 들여다보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정당은 자체 검증에 더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까지 이중으로 받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내 외부적으로 이제 갖추고 있는 구조로 보이는데 그럼 회계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회계기간이 일반 기업이랑 좀 비교해보면 좀 다른데요. 정당을 기준으로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회계 연도인데 이제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회계 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기업이랑 이런 부분은 좀 유사하네요. 그런데 올해처럼 전국 단위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좀 달라집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간 보고 외에 선거일 후 뭐 20일 기준으로 해서 결산한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에는 더 집중적으로 돈 쓴 거를 따로 보고하라 이런 거가 되겠죠. 저는 작년도 2025년도도 대선이 있었으니까 유사하게 요 20일 후에 대선 21일에 결산이 한번 이루어졌겠네요. 주요 사안 공시처럼 뭐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 정당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벤트니까 즉시 별도 보고가 따라와라. 약간 부적사항과 비슷한 그런 구조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정당이 이제 헌법으로 보호해서 특별한 단체인 만큼 그에 걸맞게 이제 투명성도 같이 함께 지고 가라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좀 세금 받는 생각합니다. 만큼 국민에게 좀 장부를 투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네, 그 장부가 바로 오늘 저희가 한번 분석해볼 정당 회계 보고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정당의 재무제표가 좀 어떻게 생겼고 또 뭘 담고 있는지 특징이 뭔지 좀 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제 2024년만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에 43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역시 가장 큰 양당은 뭐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다 공개를 하고 있고 회계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자료가 나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회계 보고 내역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은 각 당별로 뭐 재산과 수입, 지출, 잔액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2024년 정당의 활동 계약 및 회계 보고 자료인데요. 2015년 12월에 발간한 자료로 이게 거의 한 1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입니다. 수입 쪽을 보면 뭐 수입 과목에는 이제 당원들이 내는 당비부터 해서 뭐 기탁금, 국가보조금, 후원의 기부금, 차입금, 정당 신문이나 잡지 수입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당비 위주로 운영될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수입원이 꽤나 다양하더라고요. 지출 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지출은 크게 이제 세 덩어리인데요. 뭐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사무소 설치 운영비에 해당하는 뭐 기본 경비, 그리고 정책 개발비, 조직 활동비 등이 포함된 정치 활동비, 또 메인으로 선거 관련해서 지출한 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정당에 대한 기부금이나 당원비 같은 게 매출일 것이고 그다음에 지출이 뭐 판매 관리비나 영업비용 이제 이런 위상과 비슷하겠죠. 네, 뭐 비유하면은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정당 같은 경우는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치 활동을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적절히 쓰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계 보고서에도 보면 영업이익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잔액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에게는 결국 얼마나 벌었느냐가 주요 포인트보다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썼느냐 이게 사실 좀 더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기업 회계 대비해서 뭐 현금주의라던가 뭐 규정 중심의 세입 대출 중심의 어떤 회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네, 그쵸? 뭐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료를 좀 보게 되면 각 정당별로 중앙당, 그러니까 각 정당 내에서 가장 중앙 조직의 재산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657억 원, 국민의힘은 1198억 원을 2024년 말 기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기사를 이제 찾아보면 양당 모두 이제 당사 건물을 이제 자체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예, 재산 상황만 놓고 보게 되면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토지 건물이 70% 정도 차지하고 현금은 6%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게 만약에 일반 기업이었다면 뭐 한쪽은 현금성 자산 중심으로 좀 자산을 형성해 나가고 그쵸. 네. 또 한쪽은 부동산형으로 네. 자산을 이루어 놓고 있다라고 네. 좀 보이네요. 자 여기서 좀 제가 한번 좀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당 회계 보고서를 처음 딱 봤었을 때 우리가 이 기업재무제표랑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정당의 회계 보고서가 구조가 좀 생각보다 단순하다 이런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재산 현황, 수입 비출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기업 재무제표처럼 좀 많이 달라서 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산부채, 자본, 뭐 손익계산서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정당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주석도 있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정당이 작은 조직이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회계 인식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업 회계 같은 경우는 이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금이 오고 가는 시점에서 회계 처리가 아니라 이 경제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2월에 용역 제공하고 실제 돈은 자금을 내년 1월에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수익은 12월에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의 경영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그만큼 이제 미수금을 잡게 되는 것인데 정당 같은 경우 이 정당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현금주의에 매우 가깝습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온 날 수입으로 잡고 실제로 나간 날에 지출로 이런 잡는 방식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재무제표 구조 자체가 이번 연도에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를 썼고 우리 자금 얼마 남았다와 같은 세입 세출 중심의 보고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재산 현황, 수입 총괄, 지출 총괄 이렇게 세 덩어리로만 구성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이겠죠. 현금주의가 또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충분히 장점도 있는 게 일단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실제 자금 현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좋죠. 그래서 정부에게 정당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라던가 중앙정부와 같은 정부의 예산에게도 오랫동안 현금주의를 써왔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금주의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겠죠. 결국 그건 이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가 되겠죠. 맞습니다. 결국 두 정당의 회계 보고 내역을 일단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일단 부채가 전혀 보이지 않죠. 예를 들면은 뭐 이번 달에 뭐 정당에 관련된 직원 급여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면 현금주의에서는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오겠죠. 결국 얘기하면 재정 상태가 실제보다 좋아 보일 수 있는 부채 같은 것이 인식이 안 됐으니까 또 뭐 보유하고 있는 건물 같은 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비용 인식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제가 예전에 이제 많이 다뤘던 특히 뭐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와 같이 보이지 않는 리스크들 뭐 예를 들면 정당이 소송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향후에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수 있는 부채들이 많다라고 있어도 현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지금 이 조직의 뭐 어떤 재무 건전성이 어떠냐라는 거는 또 잘 못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당에 있는 회계보고서는 그 기간에 얼마를 거뒀고 얼마를 썼는지에 대한 흐름은 보이지만은 그래서 이 정당의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떤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비교적 깊이 있는 판단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단순히 이제 현금주의냐 발생주의냐의 단순한 회계 어떤 기준에 대한 혹은 회계 정책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정당의 회계가 필요한 이유가 애초에 성과 측정, 이익을 발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업처럼 이제 이익을 내는 조직이 아니니까 정당 회계의 결국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정치 자금의 합법성 내지 투명성을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재산, 수입, 지출로 설계된 것일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순한 공시가 검증 가능성까지는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검증은 접근성 그리고 정부의 질적인 측면에서 현재 정당 재무제표에 대한 한계가 있다 라고 보이는데 일례로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 자료가 열람 기간이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게 너무 짧다 위헌을 내려가지고 그의 법이 좀 개정해서 지금 6개월입니다. 그러나 충분하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는 사실 영수증, 통장 내역, 계약서 같은 이제 증빙이나 첨부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일반인이 사실 6개월 안에 의미 있는 분석을 하기엔 여전히 타이트하겠죠. 네. 게다가 작년이나 올해처럼 선거가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폭증을 하니까
많으니까 그 데이터가 많을수록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사실 실무적으로는 보고서가 공시되어 있다,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와 누구나 쉽게 분석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이 이제 내역이 구체적으로 보이느냐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이제 다른 선진국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네.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미국을 먼저 예시로 살펴볼까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FCA라고 하는 연방선거위원회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CA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 감독만 전담하는 독립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흔히 이제 폼 3X라고 하는 양식으로 재무보고를 이제 수입과 지출을 모두 기재해서 보고한다고 합니다. 보고주의가 좀 재미있는데요. 비선거 연도에는 반기별로 보고를 하다가 이제 선거 연도가 되면 월별이나 분기별로 좀 더 자주 제출을 하고요. 선거 직전이 되면 24시간 보고 혹은 48시간 보고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한 내용은 거의 실시간으로 유권자들의 이제 온라인으로 바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하나 또 이제 중요한 건 미국 같은 경우는 $200를 초과하는 기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항목화하는 게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자 이름, 주소, 직업 그리고 고용주까지 공개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정보가 FEC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고 또 어떤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는지도 완전히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예시로 이제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봤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떤 분은 $3,500를 기부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뉴저지에 사시고 직업이 덴티스트, 치과 사시고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개업 치과 사시고 그래서 민주당 소속 위원회에다가 어떤 기부금을 냈다 하는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보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거에 언제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FEC 감사부가 직접 감사를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감사 대상이 되는데 그 외에는 이제 FEC가 의심되는 위원회를 선별해서 감사를 하고 또한 이 감사한 보고서 역시도 FEC 사이트에서 공시가 되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보다 투명하게 공시가 이루어지고 보다 깊은 수준까지의 정보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는 또 어떨까요? 일본을 한번 봐볼까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 규정법이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1948년 연합군 점령 시절부터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서 역사가 꽤 오래된 법입니다. 48년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좀 더 살펴보면 한국이랑 좀 비슷한데요. 정당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정치자금 보고는 제출 주기를 매년 1회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일본에서 자료가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또 안 찾아볼 수가 없어서 네. 이 현재 다카이치 총리가 속한 자유민주당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의 본부의 수지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해 수입만 보면은 221억 엔 정도이고 지출은 한 270억 엔이 돼서 엄청나네요. 하나로 보면은 거의 2천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도 금액인데 저는 정말 놀란 게 이 실제 프린트한 문서를 도장 찍고 결제한 수기로 기입한 거를 스캔해서 이제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수기로. 근데 이게 전자공시는 전자공시인데 아날로그 감성이 여전히 좀 묻어 있습니다. 감사도 여기는 수기로 하나요? 아날로그로 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같은 경우도 2007년 국회의원 관련 정치단체에 관련해서는 등록 정치 자금 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외부 감사 비슷하게 정치 자금에도 좀 도입을 한 거죠.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하는 방식인데 일본은 이제 전문가 감사까지 붙인 이제 그런 제도인가요? 자민당의 외부 감사 내역을 또 보게 되면 일본 딜로이트와 교이의 회계법인이 공동 감사를 해서 감사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들이 이제 서명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정보네요. 오늘은 저희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좀 아이디어로 삼아가지고 이 정당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각 정당과 또 후보자의 공약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정당이 지금까지 유입한 돈 그리고 지출한 돈이 어떻게 됐는지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관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당도 국민의 세금과 기부금을 쓰는 곳이니까 회계 투명성이 받쳐줘야 되나 또 그게 하나의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당 회계가 투명해질수록 우리의 민주주의도 더 투명해지겠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더 알찬 재무제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홍섭 대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